예, 저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CIO의 I는 인포메이션을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NHN 클라우드의 CIO의 I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라우드의 구축과 운영을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도 지금까지 앞에서도 AI 서비스의 활용과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은데 이 AI를 제공하기 위해서 GPU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도대체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광주에 구축한 AI 데이터 센터와 그 안에 GPU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광주 AI 데이터 센터의 전경인데요. 이 광주 AI 데이터 센터는 건축물 자체는 광주시가 건물을 지은 거고요. 소유도 광주시 소유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 AI를 위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전력 설비라든지 공조 설비라든지 그리고 그 서버룸에 대한 여러 환경과 그 AI 가속기 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제 장기 임대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 AI 가속기 팜을 구축을 했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각종 GPU가 77.3 페타플롭스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프코어의 IPU로 11.2 페타플롭스 그리고 사피온의 NPU가 11 페타플롭스 구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 국내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구축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은 약 1000개 정도가 구축되어 있고요. 뒤에서 GPU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중에 300개 정도의 GPU는 그 GPU 클러스터로 구축되어 있고 멀티 GPU를 활용하여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GPU 그리고 AI 가속기 팜을 잘 활용하여 이 AI 시대에 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여러 기업들 간의 경쟁 상황에서도 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 텐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CPU와 GPU의 차이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복잡한 연산을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사실 코어 수는 뭐 요즘에 나오는 서버 CPU들 보면 일반적으로 20개, 30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GPU는 CPU와는 다르게 좀 쉽고 단순한 작업을 병렬 처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뭐 게임 등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 그리고 뭐 비트코인 채굴, 뭐 이런 데 특화되어 있죠. 코어 수가 가장 차이가 나는데요. GPU의 코어 수는 수천에서 수만 개로 뭐 CPU와는 뭐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코어 수가 많고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따르는 게 전력과 발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컴퓨팅 파워를 끌어올리면 전력 소모량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걸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리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컴퓨팅 파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에 대한 문제, 이 발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X86 서버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렉의 뭐 1U, 2U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제 물리적인 사이즈는 8개의 H100에 꽂히는 서버 기준으로 보면은 한 5배 정도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사이즈가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소비 전력과 풍량인데요. 예, 발열을 시키기 위한 풍량 기준으로 보면 한 30배에서 50배 정도의 전력과 발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국내 데이터 센터를 보면 일반적으로 렉당 약 4.8kW 정도의 렉의 전력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8kW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킬로와트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암페어로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20A 렉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20A 렉은 그냥 쉽게 말하면 1A 정도 원유 서버 하나가, X86 원유 서버 하나가 1A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42U 렉이 있으면 그 중에 절반을 서버로 채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2024년, 2025년에 오픈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10kW 정도로 예전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용량을, 전력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에 구축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그보다 더 높은 15kW의 전력 밀도로 구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GPU 구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kW라고 하면 X86 서버를 한 70대 정도 쌓을 수 있는 전력 밀도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이만한 전력 밀도를 필요로 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70대를 만약에 그냥 쌓는다고 하면 높이가 약 3m 이상 정도 쌓을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GPU는 사실은 15kW 렉에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H100 서버가 한 대에 약 11k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2개 렉에 3대? 요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굉장히 전력 소모량이 크고요. 그에 따른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공조와 같은 이런 냉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구축한 AI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GPU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들을 수행을 했고요. 건축적으로도 전기의 용량이나 뭐 가용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공조 측면에서도, 설비 측면에서도 많은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7.6m니까 아파트,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층으로 보면 한 3개 층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센터들은 보통 이중마루를 쓰고, 그 이중마루 밑에 이제 뭐 케이블도 깔고, 거기서 아래에서 냉각된 공기들이 위로 토출되면서 냉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중마루가 아니고 그냥 하드플로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렉전원을 고용량으로 다중화하여 모듈을 집어넣고요.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 센터 대비해서는
약 2배 정도의 냉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층고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조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케이블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은 데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운영자들이 그것들 운영하는 데는 불편을 한데 왜 그렇게 구성을 하냐면 그런 케이블들이 이 공기 흐름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냉각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측면에서도 대용량 냉각 코일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핫에어 컨테인먼트를 썼습니다. 더운 공기들을 가둬놓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는 구성을 취했습니다. 이게 짤막한 동영상인데요. 이 빨간 화살표가 더운 공기고 파란 화살표가 찬 공기입니다. 이 더워진 공기들이 이 사이드의 벽 쪽에 항온항 습기로 유입이 되고 그것들이 냉각이 돼서 이제 서버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찬 공기들이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장비를 냉각을 시키게 되고 그 후에 이 공기들이 데워지면서 상부로 토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공기들이 사이드로 이제 내려오고 다시 항온항 습기를 통해서 냉각이 되는 그러한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와는 조금 공기 흐름이 다르고요. 이렇게 사이드에서 벽에서 냉각한 공기를 불어넣는 케이스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모두 공기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국내에 실험실 수준의 냉각 방식을 쓰는 데가 아니라면 대부분 거의 다 이제 공기냉각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공기냉각 방식은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쓸 수 있을 것인가 보면 저희는 렉 전력 밀도가 한 20kW 이상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리퀴드 쿨링을 써야죠. 예. 액체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의 하퍼 아키텍처, H100 이후에 블랙웰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블랙웰 아키텍처에서 B200 칩이 72개 꽂힌 렉으로 구축된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kW 렉을 쓰더라도 이제 지금의 H100 장비는 렉 2개, 3대 정도 꽂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전력과 발열량을 이제 소모하게 될 텐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퀴드 쿨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이제 AALC와 FW라고 이제 콜드 플레이트 방식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장비에 물이 유입되는 파이프와 이제 그 냉각을 시키고 나온 데워진 물을 빼는 파이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물을 순환시키고 방열판을 콜드 플레이트를 냉각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AALC와 FW의 차이는 이제
장비에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그 되어진 물들을 다시 냉각시키고 순환시키느냐 그 차이인데요. 아마 이 기술을 쓰면은 약 100kW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의 환경도 최대한 이용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콜드 플레이트 방식에서는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GPU를 냉각시키는 거는 액체로 냉각시킬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여러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액체 냉각과 리퀴드 쿨링과 이제 에어 쿨링이 이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가면 액침 냉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액침 냉각은 어떤 거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에 장비를 그대로 담그는 겁니다. 뭐 팬도 하나도 필요 없고요. 엔진 오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뭐 수조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GPU 장비를 그대로 담가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액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이게 냉각 효율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100kW까지 콜드 플레이트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이상을 간다면 아마도 액침 냉각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장비가 폴트가 났다. GPU가 폴트가 나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장비를 꺼내야 되죠. 꺼내야 되는데 이제 액체가 묻어 있으니까 그 액체가 빠지기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야 될 거고요.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다 꺼내고 다 빼내고 폴트 처리를 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거기에 잘못해서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곳에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면 이제 거기 장비들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고요.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에 있고 아직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AI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 센터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한 H백으로 구축한 GPU 클러스터는 저희가 모르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초로 H백으로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04개의 H백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20페타블롭스의 성능을 내고 있고요. 22페타바이트의 고성능 스토리지가 연결되어 있고 GPU 노드 간에는 인피니밴드로 연결되어 있고 GPU 노드와 스토리지 간에도 인피니밴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GPU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멀티 GPU를 잘 쓰기 위한 환경입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어떤 LLM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개의 GPU가 아니라 그리고 한 개의 노드 안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 GPU 노드들이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멀티 GPU, 멀티 노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PU 서버는 H백 서버를 예로 들자면 H백 서버는 8개의 H백이 꽂혀 있고요. 이 8개의 H백 사이에는 NVLink라는 엔비디아의 기술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NVLink는 900GB/s의 대역폭을 가지고요. 900GB니까 BPS로 따지면
7200 bps겠죠. 예, 굉장히 고대역폭 그리고 낮은 레이턴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서버들 간의 다른 노드들 간의 통신은 인피니밴드로 하게 되고요. 노드 투 노드는 1600GBps로 구성되어 있는데 400GBps의 인피니밴드 4개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피니밴드로 연결하는 이유는 이게 대역폭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요. 이더넷에 비해서 인피니밴드가 낮은 레이턴시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낮은 레이턴시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GPU 서버와 스토리지 간에는 400GBps의 인피니밴드 2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2PB는 SSD 스토리지로 그리고 20PB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들도 이 AI 데이터 AI 환경에 맞게 전용의 그런 스토리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GPU 노드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 환경과 조금 연결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GPU 클러스터는 아까 저희가 15kW 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더 집적도를 높여서 구성했습니다. 40kW까지 저희가 렉당 구성을 했는데요. 그 15kW 렉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서버룸에 평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렉당 전력 밀도니까 40kW로 구성하면 옆은 비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이 인피니밴드 구성 때문인데요. 비용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피니밴드는 케이블 길이가 비용에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피니밴드를 얼마나 짧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집적도를 높여서 구성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그렇게 집적도를 높이면 전력 소모량과 더불어서 발열량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군데서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의 성능은 얼마나 됐느냐? 일단 스토리지 성능은 저희가 IO500 테스트를 했고요. 이게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IO500에 56위로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슈퍼컴퓨터 순위인 탑 500은 저희가 이 구축 시점과 그 등재할 수 있는 일정이 사실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등재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는 저 IO500 순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GPU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이런 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른데 매번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설비와 인프라 환경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AI 환경이 도래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이 업스테이지에서 말씀해 주신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GPU 사용은 적합한 드라이버와 플랫폼 운영이 필요한데 NHN 클라우드는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어서 새로운 환경과 라이브러리를 실험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